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원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음악 레벨을 측정하는 중급편,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잠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면서 오늘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 레벨이라고 하면 이제 실시간으로 나오는 레벨이 되겠죠. 그렇게 돼서 저번 시간에 좀 했는데, 저번 시간에 데시벨 생각이 나십니까? 네. 데시벨은 기본적으로 전력에 대한 상대량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기준 전력에 대한 현재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전력에 대한 상대량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게 전력에 대한 상대량이기 때문에 항상 음압에 대한 제곱으로 되어 있고요. 이 음압의 제곱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앞쪽으로 오면 20로그가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 20로그를 하고 어떤 때 10로그를 하는지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전력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전압이 오더라도 제곱이 앞으로 오면 20로그를 해가지고 전압에 대한 비율이 될 수도 있고, 음압도 똑같이 전압, 음압 똑같은 양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제곱이 돼야 인텐시티죠. 이렇게 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그 시간에 대한 그 웨이팅 부분을 해서 뭐 패스트니, 슬로우니, 뭐 인스탄테니어스니 이런 거 이야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에 대한 웨이팅 해서 뭐 A 웨이팅, C 웨이팅, 뭐 Z 웨이팅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등가 연속 음압 레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거는 반드시 이제 녹음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녹음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현재 값이 녹음의 시작점에서부터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값이 똑같은 웨이팅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게 누적되는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레벨은 이제 녹음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 최고로 큰 라이브 레벨이 되겠고요. 피크 레벨도 마찬가지고, 이제 녹음이 시작된 시점에서도 지금까지 최고 큰 값을 나타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더 이야기 많이 할 거는 바로 인터벌 레벨입니다. 인터벌은 델타 T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어떤 구간이 정해지겠죠.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이퀴벌런트 합계 같은 경우는 스타트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중에 이게 너무 긴 시간이 된다고 하면 너무 이전에 대한 그 음압이 현재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0.1초 간격으로 이렇게 본다라든지, 레벨을 본다라든지, 아니면 1초 간격으로 본다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에 대한 레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우리가 뭐 특정한 구간 내에 대해서 상위 레벨 1% 볼 때, 아니면 95% 볼 때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예본적으로 다른 거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당연히 레코딩이 됐을 때 나오는 거, 이런 부분 다 레코딩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마이크로폰은 압력 센서이기 때문에 이제 압력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날로그 시그널이 전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파스칼이 전압으로 미리볼트로 바뀌게 되고요. 이 미리볼트가 이제 디지털로 이제 변환이 되겠죠. 이때는 반드시 샘플링 레이트라는 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2 같은 경우는 48kHz, 1초에 48,000번씩 샘플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나온 값이 이제 DSP 신호 처리를 통해서 다양한 신호 처리를 해서 뭐 A 웨이팅, C 웨이팅도 해주고 기타 다양한 뭐 이렇게 처리하게 되겠죠. 이때 이제 바로 마이크로폰 감도 값도 여기 넣어서 이 마이크로폰이 이렇게 감도가 약간 수정이 됐을 때, 아니 바뀌었을 때 그게 대한 교정 값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퀴벌런트한 값이 있겠죠, 그렇죠? 등가 값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얘가 그래도 제일 사람이 느끼는 주관적인 소리 크기라고 저희 유사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떤 뭐 피크 값이 있겠죠, 그렇죠? 피크 값, 맥스 값이나 피크 값이 있는데, 피크 값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이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것보다는, 청감적인 것보다는 어떤 기계에 대한 보호 이제 이런 성격이 좀 많겠죠. 너무 큰 값 들어오면 얘가 갑자기 마이크로폰이 고장이 난다라든지 기계가 고장이 난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특히 이제 그 공연장에 참석해 있는 사람이 어떤 길을 보호하는 이런 차원들, 아니면 이제 주변에 있는 거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그 소음 공해 이런 것들에 대한 나중에 민원 이런 부분에서는 피크 값도 그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각국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그 규정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나라별로. 아마 우리나라도 아마 거기에 대한 기준이 아마 다 다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메모리상에 저장되는 값입니다. 이게 1ms인데요. 1ms 이게 48kg 샘플이니까 1000분의 1초 동안에 이렇게 보통 한 50개 정도 이렇게 이제 그 값들이 저장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값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겠지. 1000분의 2초 뭐 이렇게 이런 사이에서 이런 값을 우리가 어떻게 읽겠습니까? 하지만 메모리에서는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값들을 가공해서 봐야 되겠죠. 실제로는 이런 값들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로그 기록을 하는데요. 이제 어떤 값들을 기록을 할 때 우리가 아까 이 값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1000분의 1초 간격으로 들어오는 값들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아까 그 델타 t 시간 간격을 이제 그 시간 간격에 대한 대표 값을 나타내는 걸로 이제 일반적으로 보고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0.1초다 100ms 그러니까 0.1초 간격으로 이렇게 이게 보라색 값들이 나타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 분석할 때 더 훨씬 더 많이 쓰고요.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0.1초 간격으로 해가지고 이제 누적시킨 등가 A 웨이팅 된 등가 값이 되겠죠. 그게 이제 요 값이 되는 거고요. LAQ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시작점에서부터 현재 시점까지 그냥 계속 이렇게 평균된 값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 등가 연속 음악 레벨을 구할 때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실제로는 이렇게 예를 들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갖다가 예를 들면 1초 간격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1초 간격에 대한 음악 레벨에 대한 평균값 1초 간격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이제 빨간색으로 나타내는데 이제 1초 이렇게 가고 있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 보면 이렇게 갑자기 단절이 많이 생기죠. 여기다 툭 튀고 여기도 툭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초 간격으로 이렇게 다시 계산을 리플래시를 하다 보면 갑자기 여기서 툭 튀는 거가 있으면 여기서 굉장히 큰 단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그냥 이렇게 시간 간격으로 딱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 이렇게 해버리면 갑자기 툭 이렇게 그 불연속점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좀 더 어드밴스드 된 방식은 바로 글라이딩 하는 방식입니다. 글라이딩 방식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1초 간격으로 보되 현재 나오는 이 값은 그 전에 1초 동안의 값에 대한 그 평균 값이 계속 이렇게 오면서 슬라이딩을 시키면서 있잖아요. 이제 이 값은 요 1초 요 구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슬라이딩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값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불연속점이 한다는 요 흐름이 들어가요. 이게 바로 슬라이딩 기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뭐 나라들별로 슬라이딩을 원하는 글라이딩을 원하는 방식도 있고 리피트도 되는 방식도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에 나타내는 건데요. 실제로 음악이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봤을 때 현재 들어온 요 중에서 레벨 중에서 최고 큰 1%만 보여달라. 그러면 이제 요점이 되겠죠. 이게 이제 L1이 있는데 이 뒤에는 여기에 1%일 때 레벨, 이게 95%일 때 레벨이 되면 뭐 이거비가 되겠죠. 그러면 요리 작은 이런 건 빼고 거의 다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이걸 갖다가 최대음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이 정도가 되는 게 백그라운드 노이즈 레벨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순간적으로 어느 한 순간만 조금 없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배경소음 레벨이라고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보통 95% 정도를 포함할 때를 보통 우리가 이제 배경소음 레벨이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는 얘를 갖다가 통계 분석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 분석을 했는데요. 요 데이터를 요 구간에 대해서 통계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뭐 70데시벨이 나오는 것들은 이 전체 중에서 0.2%가 나오고
뭐 예를 들면 뭐 한 67dB 정도 나오는 것들은 1.3%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보면 알지만 요 구간 동안 대부분의 에너지들은 이렇게 해서 한 50에서 65 사이, 요 사이에 이제 대부분의 에너지가 집중이 돼가지고 있고, 70dB 이상 같은 경우에는 뭐 0.2% 이내로 굉장히 작게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아까 1%? 그러니까 이게 최대음압 레벨이라고 했죠. 이건 같은 경우는 한 88dB 정도 되고, 이건 배경소음 레벨은 한 52.4. 요 정도 이렇게, 이게 통계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능들도, 이게 나중에 이제, 데이터 익스플로러라는 프로그램을 깔면, 이것에 대한 통계 분석이 되는 걸 나중에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관심이 있는 장소에서 소음이 어떤 식으로 생기는지, 그게 뭐 도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역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실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소음이 통계적으로 어떻게 나와가지고 있고 그게 또 좀 사람이 느꼈을 때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이렇게 연산들이 이 엑셀2에서 가능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음악계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A 웨이팅, C 웨이팅 정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패스트, 슬로우 뭐 이 정도 있는 기능이 하는데 좀 음악계가 굉장히 많이 이게 진보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음악계보다 이렇게 정밀 음악계가 참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거 협찬받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좀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쭉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은 라이브 레벨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패스트하게 갈 거냐. 이제는 이게 딱 보면 이제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저거 L이니까 음악을 재는데 AF니까 A 웨이팅을 걷어서 시간 웨이팅을 더 빨리 패스트하게 보는 거구나. 네, 이거는 A 웨이팅 좀 슬로우 모드로 1초 아니면 0.1초가 되겠지. F는 그렇죠. 이렇게 라이브 레벨을 이렇게 보는 거 이야기는 사실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 음성 같은 경우를 볼 때 같은 경우는 슬로우로 보는 게 맞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등가 연속 음악 레벨이 LAEQ가 있습니다. 있고요. 대부분 이제 그 환경 소음이라든지 어떤 라이브 이벤트 같은 게 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LAEQ는 그냥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그냥 A 웨이팅을 한 다음에 등가 연속 레벨을 구하는 게 그러니까 LAEQ, LAEQ보다는 LAEQ를 훨씬 더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대한 범위를 지정해가지고 이 인터벌 내에서 이렇게 LAEQ를 구하는 건데요. 이제 보통 0.1초나 1초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레벨인데 A 웨이팅을 걸어서 LAF max니까 패스트한 이렇게 움직여주고 최대치를 나타내는 거구나. 이거는 이제 나라들별로 이렇게 대한 표현이 다르고요. LC 피크 맥스 되는데 C 웨이팅을 해가지고 피크 값을 구한 것 중에서 최대 값을 보는 거구나.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 공연장에서 갑자기 너무 큰 소리가 팍 났을 때 그 공연장에 있는 정중히 길을 보호한다든지 또 이제 옆에서 이제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나 소음 민원을 할 때 있는 부분들도 나누기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퍼센트 레벨 해가지고 이제 보는 것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어떤 이제 길에서 나는 어떤 도로교통 소음을 잰다라든지 아니면 공공장소에서의 어떤 소음량을 평가할 때는 이런 어떤 통계적인 어떤 측정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을 할 때는 맨 처음에는 마이크로폰 감도가 제대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깅을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온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인터벌을 내가 1초 간격을 할 건지 0.1초 간격을 정확하게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이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 가보면 여러 가지 웨이팅을 어떤 웨이팅을 할 건지도 정해지고 스펙트럼을 어떻게 보여줄 건지 그 다음에 내가 요걸 갖다가 레코딩 현재 그 상황을 녹음을 해서 나중에 내가 들어보고 싶을 때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코딩 할 때 보면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레코딩 할 때 이게 또 보면 이게 트리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트리거라는 기능이 뭐냐 그러면 어느 특정한 레벨 이상에 대해서만 녹음을 해. 난 그게 관심이 있어. 뭐 이런 거에 대한 레벨에 대한 세팅도 트리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감도 이 레인지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로 여기서는 현재 뭐 굉장히 큰 소리가 많이 나오는 굉장히 시끄러운 데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레인지를 더 높여놔야 될 거고 좀 조용한 환경이다 그러면 10에서 110점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까지 구간에서 정할 건지 했고 계속 측정을 할 건지 반복 측정을 할 건지 그다음에 눌러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엑셀2에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면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맨 처음에 할 거는 바로 마이크로폰 얘가 캘리브레이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캘리브레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번 시간에 캘리브레이션 했죠, 그렇죠? 공장에서 나올 때는 14.8, 94dB 1파스칼이 들어갔을 때 14.8mV가 나왔는데 스위스하고 여기하고 어찌됐든 좀 달라서 현재 94dB 1파스칼이 들어올 때 15.4mV가 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0.3dB 차이 나는 이 부분이 이제 항상 이렇게 고정을 해서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켤 때마다 항상 내가 최근에 했던 이 교정값이 항상 뜨게 돼가지고 있고, 사실 오늘 또 되면 오늘 또 약간 0.1dB 다를 수는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수점 이하를 너무 신경 쓰지 말라, 4, 4, 5 정도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음악을 처음에는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서 보는 것 같은 게 이제 로깅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로깅에 들어가 보면 이제 로깅에 대해서 이제 아까 시간 간격 DT 시간 간격을 이렇게 정하는 게 있고요. 여기서는 현재는 1초 간격으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스펙트라도 이제 이 다양한 이런 것들 다 넣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를 내가 녹음을 할 건지, 이렇게 되면 분석할 때 뭐 갑자기 크게 됐다고 그러면 저기 뭐지? 그러면 저때 무슨 뭐 크락션 소리가 났구나, 뭐 기차가 지나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온이 돼 있는데 이걸 이제 끌 수도 있겠죠. 난 필요 없어 이거 오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보면 이벤트 온이라고 돼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벤트만 이렇게 기록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켜는 걸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맷도 이제 굉장히 고음질로 할 건지 아니면 압축을 해서 할 건지 어느 정도라 그러면 압축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로그 밸류인데 이 all로 해버리면 모든 얘가 계산할 수 있는 모든 그 계산치를 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셀렉트 해주면 나는 LAQ하고 뭐 LAQ 그 다음에 10초 간격으로 할 건지 뭐 LS Max, LGS Max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한 것만 할 수 있고 그냥 모를 때는 all 베테랑이 좀 많아지겠지만 이렇게 all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벤트 트리거 기능이 있습니다. 이벤트 트리거 기능은 뭐냐고 하면 80dB일 때 약간 녹음이 시작이 되고요. 80dB보다 10dB를 줄어들면 녹음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녹음 파일이 나중에 데이터는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 이 레벨은 LAF 값을 해달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때는 오디오는 컴프레스도 압축 데이터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저번에 했지만 이게 이제 그 K 보정 같은 경우는 공연장에 라이브 공연 이벤트 할 때 K 보정 할 때 이 값들을 K1, K2에 대해서도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돼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라이딩 EQ 이게 타임 인터벌 정할 때 5초, 뭐 5분, 뭐 10초, 15초, 60초 뭐 이런 간격으로 내가 이 간격을 내가 정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통계 분석 같은 경우는 내가 뭐 1%, 뭐 5%, 10%, 50%, 90%, 95%, 99% 이렇게까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서 메타를 재면 현재 지금 이렇게 값들을 시키고 하면 되겠죠. 이걸 하면 현재 있는 값들이 이렇게 다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인지도 현재 이렇게 소음 레벨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큐커피 나온 부분에 방금 스타트를 시켰거든요.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죠, 그렇죠? 내가 좀 30분 동안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남은 시간을 이렇게 표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녹음도 계속 백그라운드는 진행되고 있고, 요 녹음된 값을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킵을 해서 여기 그 SD 카드에 불러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노트북에 저장을 한 다음에 노트북에서 불러내 가지고 덱타 익스플로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저장이 내가 프로젝트에다 가서
뭐 이 라이브 사운드 이렇게 저장을 하면 지금 이게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장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풀려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익스플로러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익스플로러를 실행시키면 지금은 여기 데모로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녹음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여기서는 제가 태깅을 해가지고 넣어놨잖아요. 여기서는 내가 나중에 이 소리가 크게 나오고 태깅을 넣어줄 수 있으면 여기는 기차가 지나갔네, 여기는 크락션을 울렸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들어보면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기차가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 밑에는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창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그런 소리도 이렇게 들을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는 뭐가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헬리콥터가 지나가고 있었네. 그런 소리인데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소리가 나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LAQ 값이 얼마였는지, LAQ, 그 다음에 LAQ DT 값, 타임인터벌 값을 다 알 수가 있고요. 이런 현재 이 위치에 대한 주파수 분석, 그러니까 옥타브 분석이겠죠. 옥타브 분석 값들도 밑에 이렇게 밴드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분석을 하는 건데, 현재 내가 했던 구간에 대해서 캘큘레이션을 시키면 이제 지금 내가 그 전체 구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좀 값들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5% 이상 같은 경우는 한 65 정도, 한 66dB 정도 되고요. 95 정도 백그라운드 주변 소음, 지금 이 도심, 이 마이크로폰 있는 곳은 한 51 정도 소음이 나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크게 나올 때는 뭐 보통 65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도 있고, 또 다양한 또 심각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이제 5% 같은 경우 음악 레벨에서의 이게 이제 각각의 밴드별로 이렇게 이제 음악 레벨 값이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있고요. 내가 하이라이트가 될 때마다 이 값들을 다 보여주고 있죠. 나중에 뭐 분석할 때 굉장히 이렇게 편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또 재밌는 건데요. 내가 이렇게 이제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음 레벨이 주간하고 야간하고 또 일과 시간하고 또 이렇게 주말하고에 대해서 페널티 값이 좀 다르거든요. 당연히 이제 밤에는 페널티 값이 크겠죠. 더 작아져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가 주간이라고 하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의미하는 거고, 그때는 이제 페널티가 없는데, 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저녁 6시부터 이제 10시까지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가 이제 5dB 더 들어갑니다. 5dB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6시가 아침인지 모르겠지만 새벽일 수도 있고, 그때는 이제 10dB 더 줄여야 되겠죠. 페널티가 이제 있는 것들에 대해서 캘큘레이션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소음에 대한 이렇게 그레이드를 매길 수 있는 이런 기능들까지도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레이팅 레벨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가능하죠. 기차가 지날 때 페널티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해서 국제 표준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소음도 굉장히 장시간 이렇게 비행장 근처에 사는 사람 이제 요걸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브리핑할 때 이게 이제 우리 동네에 비행기 너무 많이 지나다니는데 이 밤 되면 이거 진짜 아주 골치 아프다 그러면 뭐 근거 데이터를 갖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밤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밤에 지금 나와야 되는데 지금 60몇 데시벨이 나와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면 꼼짝 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창호가 너무 시원찮아가지고 집안에서 내가 거실에서 밤에 이렇게 재보면 하루 종일 이렇게 재보면 너무 시끄럽다.
그냥 아예 그냥 딱 틀어놓고 그 다음 아침까지 그냥 계속 째놓고 밤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렇게 쫙 보고 나면 이게 딱 튀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보이니까 요 통계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보면 야 이거 밤에 65.9 이렇게 넘어가는 게 5% 요만큼 넘어갔다고 하면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같은 경우는 훨씬 이거 조용해야 되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 살 수가 없다 이 집에 집값을 내려달라 아니면 고쳐달라 이런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음에 대해서 약간 좀 중국이긴 하지만 누구나 사실은 다 소음에 대해서는 다 관심 있고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뭐 사람이 이렇게 관여를 해가지고 다 제거하면 이게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기계가 자동적으로 국제 표준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편리하게 특정해 줄 수도 있고 또 얘를 불러내서 이렇게 리포팅 해줄 수 있는 국제 표준에 근거해서 리포팅 해줄 수 있는 툴들이 있어서 이렇게 소음 분석하고 이렇게 이제 민원 같은 거 발생할 때 굉장히 편리한 도구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좀 쉬었다가 시즌2에서는 좀 더 재미있는 주제로 이렇게 MTI 오디오 장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추가적으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